몇 달 전 연예인 해리는 한 방송에서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탄수화물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는 건강한 식습관과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일반인들도 연예인처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탄수화물을 금지하며 굶는 다이어트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팁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와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대신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아미노산 스코어 100에 가까운 식물성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비만을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비만은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이 초래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칼로리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특히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정석이라는 책의 저자 수피는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성장, 포만감 증진, 대사율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단백질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단백질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단백질의 중요성, 그 첫째는 근육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칼로리 섭취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 손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포만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후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는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고 식사 후에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여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단백질은 대사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소화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음식의 열 효과라고 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면 소화를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도 증가하여 전체적인 대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다이어트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사율이 높아지면 체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지방 연소가 촉진됩니다. 저자는 또한 단백질의 다양한 공급원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등에서 얻을 수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견과류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식사에 다채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피는 개인의 체중, 활동 수준, 목표에 따라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은 하루에 84g에서 140g의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목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근육량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고 나의 다이어트 목표에 적합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육류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고품질의 아미노산을 제공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콩류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자신의 신체 상태와 목표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이 적합할 수 있고 소화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백질 원천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자신의 몸 상태와 다이어트 목표에 맞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 유지와 성장, 포만감 증진, 대사율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단백질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춘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설정함으로써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다이어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체중 감량과 건강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 조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코 가볍게 보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서서히 줄여보십시오. 간식은 완전히 끊으시고요. 밥의 양도 점차 줄이면서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천천히 옮겨간다면 당신의 다이어트 성공입니다. 몸을 가꾸는 것은 평생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진다. 반대로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꼭 클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